대구의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는 걸 해요. 벌써 19번째더라고요. 제가 이걸 몰랐던 게 신기합니다. 대구 인터내셔널 뮤지컬 페스티벌, 그래서 딤프라고 하는데, 우재준 의원이 한번 이거 와서 보고, 그리고 한번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홍보해 주시는 것도 대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술계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뭐 핑계김에 내려와서 대학생들의 경연 작품 중에 하나예요. 중앙대학교에 전공하는 학생들이 하시는 건데요. 놀랍게도 완전 창작 뮤지컬이었어요. 디어 멜리아스, 친애하는 멜리아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1929년에 영화 기자의 관점에서 조르주 멜리아스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을 반추하는 거예요. 초기 영화 이미지 중에서 달이 얼굴로 표현되어 있고 눈 있는 데다가 미사일 같은 게 콱 박혀서 달 여행하는 초기 작품. 1902년에 조르주 멜리아스가 만든 달세계 여행이라는 작품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이제 나오는 아이코닉한 장면인데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사라졌고, 그분에 대한 추억을 다시 생각하면서 영화가 무엇이고 예술이 무엇이고 집중하고 잘 봤습니다. 류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1895년이에요. 열차가 도착하는 장면을 그냥 찍은 거예요. 음성도 전혀 없고. 그러면서 류미에르 이 형제는 이걸 어떻게 볼거리로 어떻게 크게 발전시켜서 돈벌이가 된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조르주 멜리아스가 달세계 여행을 만든 그게 1902년이니까 몇 년 안 지난 건데요. 근데 큰 발전을 사실 이루죠. 그동안에 류미에르 형제가 했던 것들은 뭐냐면 그냥 무슨 뭐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있는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했죠. 사람들이 놀랄 노째였잖아요. 처음 보는 상황에서 열차가 확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어땠겠어요? 크게 놀랄 정도였죠. 그런데 이 조르주 멜리아스라는 사람은 그냥 현실을 보여주는 것보다 환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화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를 착안해낸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본업이 마술사였습니다. 뭐 그러다가 뭐 무성영화 시대로 들어가고 토키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사라지게 된 건데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하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영화를 떠나서 장난감 가게 하고 이랬던 기록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연결해서 꽤 재밌는 이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좋았어요. 작년 2024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작가 중에서 폴 오스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스모크란 영화, 웨인왕 작품, 그거 같이 하기도 했었고, 달의 궁전, 뉴욕 3부작, 뭐 유명한 작품 많죠. 저는 그 사람 작품 중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 중에서 환상의 책이라고 있습니다. The Book of Illusion이에요. 처음에 유학 가고 이럴 때 아이팟을 샀거든요. 이렇게 흰색으로 된 이만한 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오디오북을 다운받아서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책도 조금 비슷해요. 환상의 책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행기 사고로 그냥 잃어요. 그 이후로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 이 아픔을 잊고 이런 거에 하나에 꽂힌 거예요. 그게 꽂힌 게 뭐였냐면 무성영화 헥터만이라는 무성영화 시대의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죽었다느니 자살을 했다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어떤 연락을 받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쫓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 환상의 책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 뮤지컬 보면서 이거는 혹시 이거 라인을 쓰신 분이 그 책을 봤나 할 정도로 약간 저한테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폴 오스터가 작년에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 길지 않은 폴 오스터 작품 중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작품,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서 하나 구해놓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본이 절판됐더라고요. 아까 찾아보니까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뭐 훔치러 들어간 사람이 거기 뭐 할머니하고 어떤 뭐 관계를 맺고 이런 뭐 이상한 관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교감을 하고 이런 얘기인데요. 재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제가 저녁을 못 먹었는데요. 제가 뻥튀기 좋아합니다. 휴게소에서 뻥튀기 하나 샀어요. 저는 딱 요 정도의 단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에서 지방정책으로서 메가폴리스 정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의 지방균등 정책은 똑같이 퍼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어떤 서울과 경쟁하거나 이 지방의 인구 소멸을 저는 극복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전종 발상을 바꿔서 오히려 지방의 몇 개의 이미 성장해 있는 대도시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도시를 문화, 경제, 생활 면에서 서울과 경쟁할 만한 도시로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스턴이 있고 뉴욕이 있고 워싱턴이
워싱턴이 있고 샌프란이 있고 이렇듯이 말이죠.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역발상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문화에 대한 갈망이 크잖아요. 뮤지컬 같은 거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부산에 근무할 때 저랑 같이 근무하는 젊은 여성 직원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연차를 내거나 다음날 휴가 내거나 해가지고 뮤지컬을 보시더라고요. 서울 가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게 하면. 부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대구에 이런 딤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서울 이상이에요. 공연장의 수준도 그렇고 공연의 수준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지방 집중, 메가폴리스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정치라는 게 말과 레토릭만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이 따라야 하고, 그리고 그게 끈질기게 반복되고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가 열몇 명이 된다라는 좀 부끄러운 기사가 있었는데요. 정치인이 지지자들이 많은 곳에서 덕만 보고 거기서 꿀만 빨아먹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뭘 해줄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가 나왔더라고요, MBS에. 그런데 이기기 쉬운 대구시장 후보에만 몰린다라는 기사를 같이 놓고 보면서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이 당을 쇄신하고 보수를 쇄신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전 늘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 고민을 깊게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대구 공연장 안 간 거 미리 말씀 안 드린 거는, 잘못하면 제가 정치인의 행사처럼 될까봐. 많이 와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됐었을 때는 조금 이 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예의가 아닐 수 있어서 저도 고민하다가 여러분하고 같이 가다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그냥 게릴라식으로 슬쩍 갔다 왔습니다. 다음번에 갈 때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가죠. 우리가 얼마나 지방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사랑하는 데 진심인지를 다음번에 함께 한번 대놓고 같이 가봅시다. 그때는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 때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었어요. 이름이 풍국면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난 이런 프랜차이즈는 못 봤는데 하고 왔는데 꽤 큰 집이더라고요. 그 앞에 since 1933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933년부터 한 국수집을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음식점으로 그때부터 해줬던 건 아니고 제면을 했던 것까지 합치면 1933년에 있는 전통 있는 곳이더라고요. 우재준 의원 말에 따르면 대구 사람들은 많이 아시는 브랜드라고 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표 메뉴를 먹었는데 40도 이렇게 되게, 온도를 그 정도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전 잔치국수 좋아하는데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재준 의원이 대구 부심이 되게 센 사람이거든요. 정치인은 좀 그래야 되거든요. 우재준 의원이 대구 자랑을 하면 저는 좀 걸러 듣습니다. 확인해봐요. 이거 약간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우재준 의원이 오늘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좀 썼던 게, 칼국수가 풍국면에서 만든 거고 대구에서 칼국수가 처음 시작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랬어요,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사이트에 보면 풍국면에서 칼국수라는 말 자체를 처음 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국수라는 게 다 칼로 썰지 손으로 뜯나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패 삼겹살이란 말을 대패처럼 다 갈아서 먹었지만, 삼겹살을 백종원 씨가 그 말을 처음 썼을지 몰라도 그걸 예전부터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겠죠. 1933년부터 음식점을 한 노포가 대한민국에 흔치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모밀국수집 미진, 여기도 50년대고, 광화문 미진 거기 맞습니다. 피막거리는데. 청진옥, 여기도 아마 50년대일 거예요. 저는 선지국 좋아하니까. 오래된 어떤 음식점 같은 걸 노포라고 해요. 근데 말이에요, 일본하고 사람들이 노포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일본은 노포가 굉장히 많다. 그간 살아온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2024년 통계에서 일본에서 100년 이상 된 기업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5,284개 사더라고요. 1000년 이상 된 기업은 11개. 놀랄만 하잖아요. 이게 그냥 전통을 지키는 걸 좋아하고 이런 마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아니거든요. 일본의 음식을 일식이라고 우린 하잖아요. 거기는 화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합할 때 화자. 그 화사상이 일본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자리를 지켜라. 조금 더 가혹하게 말하면 규제 파악을 하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좀 나쁜 면만 봤을지 몰라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국수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국수집을 한다 하면, 예전에는 특히 이제 사무라이 시대에서 정해줬어요.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잘 된다고 해서 옆에다가 막 낼 수가 없었어요. A라는 사람이 거기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걸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B라는 사람이 하겠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모밀을 맛있게 해서 프랜차이즈를 B에다 내고 C에다 내고 아니면 가게의 규모를 확 키우고, 이게 안 됐습니다. 이걸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키고 사회의 규율을 다지는 쪽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유지되어 온 거예요, 오랫동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혁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그 지역에서는 자기들만 파니까. 우리는 계속 남들과 경쟁하고 어디가 뭐 잘 된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막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그쪽에 단가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이윤율이. 일본 사람들은 전통을 사랑하고 책임감을 있고 우리는 그 반대다,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듀란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되게 이쁘장한 남자들이 모여서 했던 그냥 반짝 밴드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저는 듀란이 음악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곡들도 꽤 연주도 잘했어요. 근데 생기길 좀 너무들 다들 잘생겨가지고 그걸로 좀 손해봤고, 그리고 사이먼 르본이나 이런 분들 노래 잘했고, 제일 잘생겼던 사람이 존 테일러잖아요. 그분도 뭐 베이스 잘 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이먼 르본이 아카디아라는 그룹 만들어서 일렉션 데이라는 앨범 내기도 하고, 그리고 존 테일러가 파워 스테이션이라는 분화된 그룹을 내기도 했었는데 뭐 음악 잘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스팅도 좋아하죠. 스팅이 같이 하는 밴드들이 연주를 참 잘합니다. 당시에 이제 스팅 자체가 앤디 서머스라고 워낙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미닉 밀러라는 잘 치는 세션맨을 항상 대동하고 다니죠. 폴리스 시절에 Every Breath You Take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곡은 좀 지금 하면 그런 가사 못 낼걸요. 약간 스토킹 가사 같은 거예요. 이 버전을 한번 들어보세요. 스팅이 투스카니에 집이 있거든요. 투스카니에만 집이 있겠습니까? 그 침실 같은 데서 약간 반 어쿠스틱 비슷하게 Every Breath You Take를 하는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붕붕붕붕 나오는 그걸 베이스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기타예요. 이 노래, 이 처음에 인트로 들어가는 그거가, 이게 손가락을 엄청 길게 벌려야 돼요. 저도 흉내내 봤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기가 쉽지 않아요. 가사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지방 다니고, 오늘은 안 그랬지만 지방 가면은 여러분 한 뭐 20분? 이 정도,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고 그런 모임을 자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인들끼리만 하는 그런 식의 개혁 시도하는 거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현실로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처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당에 들어와 주시고, 그래서 당 자체의 체질을 바꿔주는 게 저는 더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과 1대1로 뵙고, 그러면서 진솔한 대화를 하고 뭘 우리가 해야 되는지 서로 얘기하고 다짐을 나누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해요. 제가 뭐 한 번 일회성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주 많이 뵙겠다는 뜻이에요.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개씩 어떠실까 한번 권유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함께하는 세계사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역사에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잠깐의 방심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경각심을 많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중고등학교 때는 역사학과를 가려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태수 선생이라는 분인데, 뭐 독일 괴팅한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라고 해요. 저는 미시사를 좋아하거든요. 미시사가 마이크로 히스토리라는 것을 번역한 거죠. 뭐냐면 그 시기에서 특정 인물, 유명하지 않은 민중의 어떤 삶 중에서 그걸 또 전체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상황들, 그걸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런 어떤 상황이라든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분석을 하는 것 미시사라고 하거든요. 미시사에 대한 정의를 제가 기억하는 건 이렇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일반적인 역사가의 주라면, 미시사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뭘 어떻게 느꼈느냐, 이런 점에 좀 천착하는 거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미시사는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미시사입니다. 제가 말했는데 멋있는데요. 어서 들었을 겁니다, 제가. 중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영주의 초약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역에 있는 주민이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그 남편과 신부가 보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주가 취하는 거예요. 옛날 중세 시대를 그린 그 드라마를 보면 그게 이제 영주라는 빌런을 설정하기 위해서 막 많이 나오는 설정이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런 걸 책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태진 이분이 뭐라고 이분이 하셨나?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건 미시사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중세의 영주의 초약권이 실행된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중세 이후의 낭만주의 기사문학 같은 거 있잖아요. 낭만주의 문학에서는 자주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로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에서는 사실 역사와 어떤 판타지가 이렇게 결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좀 깊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미시사 얘기는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유튜브에서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고양이 대학살. 로버트 단튼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뭐냐면 프랑스에 18세기에 인쇄소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직공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간해수공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근데 그때 직공들이 인쇄소를 주변으로 해서 고양이를 처형하는, 목매달아 죽이고 사형시키는 그런 일들이 막 빈번히 일어났던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인쇄공들이 당시 자기들이 받는 처우는 후진데 당시 주인이 고양이를 되게 아꼈어요. 저 인쇄 길드 마스터가. 그러니까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고양이를 죽였는데, 근데 그 고양이를 죽일 때 나름대로 유머, 글쎄요, 좀 잔인한 유머죠. 재판을 열었어요. 고양이를 왜 이래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 일회성 있는 유머 내지 블랙 유머의 도구인데, 이게 왜 미시사회냐면 인쇄공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대우를 받았고, 그러면 완전히 위에 있는 상부 구조에 눌려 살았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보는 작은 미시사를 봐야 나오는 거죠. 치즈와 구더기. 16세기에 이탈리아 시골에서 어떤 방앗간 하던 주인이 있었어요. 종교재판을 2번 당해서, 한 번은 그냥 경고받고 끝나고, 두 번째는 실제로 화형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메네키오였습니다. 이걸 화형당하기까지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놨어요. 왜 치즈와 구더기냐? 치즈를 가만히 두면 치즈에서 구더기가 그냥 생기잖아요. 세상은 말이에요, 원래 치즈 같은 건데 치즈에서 가만히 둬도 구더기처럼 생긴 게 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좀 벙찌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런 사람들이 또 변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막 전파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변에 얘기하니까 이걸 누가 교회에 꼰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몇 대 쥐어받고, 야, 너 헛소리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 생각을 유지한 거예요. 좀 곤조가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실제로 화형을 당합니다. 종교재판소에서 방앗간주의 메네키오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종교재판의 마녀재판도 보통 돈 많은 약자들을 마녀로 몰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재산을 뺏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사람은 그런 면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게 미시사로서 의미가 있냐면, 중세가 거의 끝나고 얼마 안 된 아직 중세적인 시기가 있었고, 그러면 종교가 굉장히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잖아요. 그 일반 서민들은 도대체 종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진짜 맹목적으로 그렇게 복종을 했었을까? 안 그런 사람은 없었을까? 그런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랬을 때도 화형을 안 시키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만연해 있을 수 있고, 또라이 총량의 원칙이 있잖아요. 100명이 모이면 1명은 또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걸 그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됐었구나,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포 무덤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그 유튜브도 본 적 있어요. 삼국지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삼국지 명장들의 무덤을 찾아다니는 한국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포 무덤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많네요. 우리 당이 방구석 여포가 많죠. 삼국지를 어렸을 때 참 좋아했어요. 월탄 박종화 선생 버전이 유명했고, 이문열 선생 버전도 유명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정의석 버전도 있고, 한 실씩 다 샀던 것 같아요. 삼국지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관우 장비 죽으면은 거기까지만 읽고 삼국지를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뒤에는 좀 판타지 영웅적인 요소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관우 장비 죽은 이후가 정말 생각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관우 장비 죽은 이후의 삼국지야말로 좀 인생의 현실 내지는 현실감을 좀 보여준다고 할까요? 고우영 선생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고우영 삼국지, 수호지, 그리고 18사략까지 다 있습니다. 삼국지 만화로 표현하기 되게 좋은 장르예요. 대전에서 군 병원장 하시는 이국종 선생이랑 제가 친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게 삼국지 만화였어요. 만화책. 저도 만화 좋아하고 그분도 만화 좋아하고, 그분 베이스도 치고 그러시거든요. 절판된 건데, 정훈이라고, 좀 어떻게 보면 저랑 진영은 다를 수 있는데 만화를 진짜 잘 그린 분이 있어요. 한결의 만화 많이 그리셨죠? 한결의 20일 만화, 정훈이 만화라고.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린 삼국지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건데 그 만화도 좋아해요. 작년 12월 3일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이 상황은 대한민국 역사에 크게 기록될 숲 같은 역사예요. 그 순간에 큰 역사라는 걸 잘 인식하기 어렵잖아요. 뭐 거기서 저 같은 정치인이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건 뭐 큰 역사겠죠. 거기서 평가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느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의 마음이 어땠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미신사의 영역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지금 미시사의 사료들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SNS로 엄청나게 자료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시사가 이 정치사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거 좋아하시나요? 이런 소세지 옛날에 먹었던 거 계속 먹게 되잖아요. 이게 천하장사라는 소세지인데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막 좋은 것만 들어있는 건 아닐 거예요. 비싸지도 않은. 근데 요 소세지들 중에서 저는 요 천하장사를 좋아합니다. 이거 맛있어요. 천하장사 좋아하시는 분이 많네. 아까 후기에서 이거 샀습니다. 콘트라베이스 이게 양이 많아요.
지금의 보수 정치는 위에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시대 정치인을 따르는 개혁을 해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분들, 나라를 더 생각하고 공동체를 안전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에 선의를 가지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해 주세요. 그렇게 저변을 넓히고 체질을 변화시켜야만 정치가 변화합니다. 누구 한 명이 앞장서고 레토릭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는 바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솔직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된다는 게 어디 얘기하기 쪽팔리셔서 안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죠?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정치가 쪽팔리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계시고, 제가 부족한 건 여러분이 지적해 주십시오. 바꾸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하셔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모르셔요. 우편물 날아가고 이런 것도 없거든요. 말은 책임당원이지만 책임 없습니다. 왜 책임을 여러분이 집니까? 책임은 정치인이 저희가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주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따끔하게 여러분의 권한을 행사해 달라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뭘 책임져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좋은 정치, 인생을 걸고 해보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도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들 말하죠.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고요. 맞는 말이지만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이기만 하다면 우리의 문명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발현하게 하는 정치 체제가 좋은 정치 체제이죠. 많은 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 아, 저런 마음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은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별건 아니고 그냥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거고요. 뭐 그걸 다른 걸 하나 통합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죠.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또 그리고 머지않아 또 뵙죠. 고맙습니다.